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정말 덥죠? 에어컨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계절이지만요. 문득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정말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못 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사실 세계 곳곳에서는 수천 년 동안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참은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더위에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삶의 방식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 특별한 지혜를, 그 생존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름철 해열법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막의 나라로 가볼까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뜨거운 곳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바람탑이라고 하는 바르기르이라는 구조물을 이용했어요. 탑 꼭대기에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을 만들고 그 바람이 물 항아리를 지나면서 시원해진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는 방식이었는데요.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도 집안 온도를 무려 10도 이상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을 멈추고 그늘에서 쉬었고요. 결혼식이나 장터 같은 큰 행사는 해가 진 저녁 이후에 열렸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몸의 열을 올리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조율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인도로 가볼게요. 인도는 덥고 습한 날씨로 유명하죠. 여기서는 창문에 대나무 발을 걸고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더위를 식혔는데요. 바람이 지나면서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 가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기화 냉각 효과죠. 민트 음료는 몸 안에 열을 식혀주고 타마린드, 라망자는 전해질을 보충해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또 머리나 발을 찬물로 자주 씻어주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이렇게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지혜는 우리나라도 우물물 등목과도 닮아 있습니다.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우치 미츠라고 해서 길이나 마당에 물을 뿌렸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빼앗아 체감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었죠. 창에는 스다레라는 대나무 발을 걸어 햇빛을 막고 바람은 잘 통하게 했고요. 바람이 불 때 울리는 풍경, 바람종을 만들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하고 청량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린넨, 면 같은 통기성 좋은 옷을 입어 땀이 잘 마르도록 했습니다. 땀이 잘 마르면 체온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내려가니까요. 북유럽으로 가볼까요? 여기 사람들은 해가 가장 강할 때 숲이나 강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자연 그 자체를 냉방 장치로 삼은 거죠. 식사도 과일, 샐러드처럼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그들의 여름 생존법이었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여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게요. 황제의 내경에서는 여름철 건강의 핵심을 마음을 조용히 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들뜨면 열이 더 생기기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이 해열의 시작이라는 거죠. 동의 보감에서는 한낮에 과도하게 활동하면 기운과 진액이 소모되어 탈진과 열사병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활동량을 줄이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가볍고 담백한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방혈이라고 하는데 이 방혈은 여름철에 도움이 될까요? 땀만으로는 다 배출되지 않는 울체된 열, 즉 몸 안에 쌓이면 두통, 얼굴 화끈거림, 열사병, 건조 증상이 생깁니다. 이때 한의학에서는 방혈을 통해 열과 독기를 빼내고 기혈의 흐름을 틀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영추 경맥편에서는 성자사지라고 하여 기운이 지나치게 많으면 빼주어야 한다고 했고, 침구대성에서는 방혈가사와 해열독, 즉 방혈은 화를 내리고 열독을 푼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응급방혈 부위 두 곳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십선열이라고 합니다. 양손 10손가락 끝 손톱 및 1 내지 2mm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를 가볍게 따주면 경락이 열리면서 체내에 우열된 열과 혈이 빠져나갑니다. 열성 두통, 얼굴 홍조, 정신 혼미가 있을 때 빠르게 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의 꼭대기 이첨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살짝 따주면 얼굴과 머리 쪽의 열을 빨리 내릴 수 있어 고열이나 갑작스러운 열감이 올라갈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열사병 건조나 어지럼증이 오면 이 두 부위를 따서 의식을 되돌리고 열을 식히는 응급처치를 하셨던 겁니다. 이제 여름에 도움이 되는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본초 강목과 신농본초경 같은 고서에 따르면 여름에는 해열과 해독작용이 있는 음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고 녹두는 해열과 해독작용을 하며 연잎, 죽엽은 진정과 갈증 해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매실은 열을 완화하고 위를 진정시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아침에는 수박과 연잎차, 점심에는 녹두죽이나 샐러드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소금을 살짝 넣어 전해질 보충도 같이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샤워는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체온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되면서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없거나 실내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때는 얼린 수건이나 얼음팩을 선풍기 옆에 두거나 또는 페트병 물을 얼린 뒤 발밑이나 머리맡에 놓아두면 실내 공기가 빠르게 식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외출 후 강한 햇볕을 받고 들어와 머리가 너무 뜨겁고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럴 땐 젖은 수건을 꼭 짜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 차게 만든 후 머리나 목 뒤 부분을 감싸주는 것이 즉각적인 체온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유효한 방법은 젖은 양말을 꽉 짜서 냉장고에 잠깐 얼렸다가 짧게 신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말단에서부터 체온을 떨어뜨리며 갑작스럽게 올라간 체온을 순간적으로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활 속 재료와 도구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더위를 이겨내고 몸의 중심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떠올려 보면요. 전 세계 곳곳에서 터득한 여름 생존법은 단지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몸을 훈련시키고 스스로 더위를 이겨내게 하는 지혜였다는 것. 그리고 한의학 고서가 전하는 방혈과 해열 음식, 마음의 안정이라는 원칙들을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도 충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들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해 보시고 이번 여름을 좀 더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침착하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모니 아큐웍스의 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